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는 시간, 환경, 자신 내에서 연속적인 의식의 단절이에요. 이런 의식이 좀 단절되는 거죠. 우리 연속된 의식이 있죠. 그게 단절되는 겁니다. 그럼 해리 장애는 뭐냐면, 해리 장애는 의식, 행동, 자기 정체감의 이런 통합적인 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나타나는 장애예요. 다시 말해서 충격 먹었어요. 의식이 붕괴됐어요. 이런 통합된 자아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 기억, 행동, 자기 정체감의 이 통합적인 이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거는, 첫 번째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 다음에 해리성 기억 장애, 또 하나 좀 이따 하나 더 볼 거예요. 지금 볼 거는 두 가지 보고 있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건 뭐냐면 해리성 정체감 장애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중인격 이렇게 얘기하죠. 두 명이 있다 내 안에, 다중인격 장애, 예전에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둘 이상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까 말한 다중인격 장애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둘 이상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는 것을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해리성 장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애가 해리성 기억 상실 장애를 봅니다. 장애까지는 얘기 안 해도 그냥 간단하게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신의 과거 전부 아니면 특정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상실에 걸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전부 또는 특정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런 핵심 증상은 자서전적 정보, 일화기억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서전적 정보, 이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 상실에 또 해리성 둔주가 있는데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정이 없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인물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낯선 곳에, 어느 낯선 섬이나 동네에 가서 막 일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궁금해서 결국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그 남편이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해리성 둔주예요. 기억 상실성 유형이 뭐가 있냐, 한 이 두 가지만 크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국소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왜냐면 특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날일만 기억 못하는 거, 그 당시 일을 기억 못하는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국소적 기억상실증. 선택적 기억상실증은 특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거는 어떤 거는 기억하고 어떤 거는 기억 못하는 거. 결국 선택적인 부분적인 것만 회상이 가능한 거죠. 드문드문 기억난다는 거, 이게 선택적 기억상실증이에요. 특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걸 기억 못하는 거, 선택적인 부분을 기억한다는 거. 일반적, 지속적, 체계적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 생물학적 기억 상실증은 뭐냐면 못하놨네요. 여행이 아니라 역행이에요. 역행 기억은 뇌 손상의 이 기점으로 이 과거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순행 기억은 뭐냐면 뇌 손상을 기점으로 이 미래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질적인 기억 상실증입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 보면은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거죠. 끔찍한 사건이 있을수록 자신에게 의식적, 무의식적 체면을 걸어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원인은 생태 의존적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한 정서적 상태에서 학습한 정보가 동일한 상태가 되면 그거를 재경험할 때는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피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볼 때도 담배 피면서 시험을 볼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되는 거죠. 특정한 상태에서 학습한 게 동일한 특정한 상태에서 이거 재경험할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상실증으로 좀 보면은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부정행위를 하는 건 일상적인 이런 상태가 아니죠. 부정행위는 잘못된 거니까. 일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는 이런 감정을 느끼거나 뭔가 상태가 되면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이인증과 비현실감 장애예요. 이인증은 마치 자신이 몸 밖에 나와서 자신을 외부에서 관찰하고 자기 몸이 기계처럼 작동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 몸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보게 되고 또 내 몸이 기계처럼 작동되는 거. 이게 자기 지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 자신의 몸 밖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낯설게 느껴지고 마치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신. 이런 게 2인증이라고, 2인증.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증상이에요. 이제 비현실감은 외부 세계, 외부 세계. 자신이 아니라 외부 세계. 외부 세계가 비현실적이고 이상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모양의 크기가 변해요. 사람들이 로봇이나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거가 외계 지각도 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사물이 작게 보이고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게 비현실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